마음의 힐링과 종목 수익 함께 잡을 수 있는 이 시간. 안녕하세요. 정호의 데이트입니다. 살면서 나에 대해서 미리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들 참 많이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버킷리스트? 혹은 내가 정말 살아가는 나의 궁극적인 삶의 이유? 너무 광범위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묘비명이라고 해요. 많은 분들이 죽기 전에 내가 묘비명을 어떻게 새길 것인가 이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본다고 하더라고요. 영국의 낭만파 시인이었던 조지 고든 바이런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살았고 헛되이 살지 않았다. 소설 목걸이의 저자 기드 모파상은 모든 걸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라는 묘비명을 새기기도 했고요. 또 프랑스의 소설가 스탕달 아시죠? 그는 살았다, 썼다, 사랑했다라고 묘비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깊죠. 또 유쾌하지만 굉장히 강한 한마디의 묘비명도 많이 있습니다. 영국 작가 조지 버나드 쇼 묘비석에는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라는 묘비명이 있고요. 흥선대원군은 할 말이 너무 많아 라는 묘비명이 있습니다. 중광스님은 괜히 왔다 간다 라는 말로 인생의 한마디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먼 훗날 나를 섬기러 올 후손들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남길 나의 마지막 말이 되겠죠. 묘비명.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남기고 싶으신가요? 현재의 좌우명과 미래의 내 묘비명. 지금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한 주의 시작 조금 심오하죠? 월요일 정오의 데이트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2014년 1월 19일 정오의 데이트 어이제입니다. 월요일 정오부터 조금 너무 심오했나요? 유명인들의 묘비명을 보니까 문득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오프닝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나는 묘비명에 뭐라고 남기게 될까? 죽기 전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정리할 수 있을까? 감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을 수도 있고요. 아마 아직 생각해 보시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죽음을 왜 벌써 생각해? 라고 이렇게 손살을 칠 것이 아니라 정말 묘비명을 통해서 지금 내가 살아온 순간에 대한 어떤 반성을 좀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모를 것 같고 죽을 때까지도 모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 답을 찾을 때까지 열심히 모든 순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임해야겠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묘비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한번 남겨주세요. 저희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이야기들 정오의 데이트 이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데이트 참여 방법은요. 문자 참여도 가능하시고 게시판 참여도 가능하시고요. 전화 참여로는 02-325-8200번 가능하십니다. 밑에는 저희 아자아자 게시판 참여 경로예요. 이토마토닷컴 들어오시면 아자아자 게시판 있는데 여기 클릭 후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2828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은요. 주식 상담에 대해서 좀 자문을 해주실 세 분은요. 박준현 운용력, 김영용 전문가, 한화투자증권의 황정훈 과장 함께합니다. 많이 문의 남겨주시고요. 일상 고민들은 또 저와 하니까요. 부자왕 전문가시네요. 제가 실수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박준현 운용력 부자왕 전문가 그리고 한화투자증권의 황정훈 과장 세 분께 문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나눠볼게요. 이번 한 주 또 힘차게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팬 화이팅님, 희재님 보면 기분 좋아지네요. 이번 주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아까 아침에 보니까 모닝쇼 할 타이밍쯤에 인사하러 잠깐 나오셨다가 너무 추워서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댓글 보고 너무 귀엽다는 생각이 들어서 댓글을 달아드렸는데요. 그 이후로 아침 좀 상쾌하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한파님, 희재님 이번 한 주도 활기차게 시작하세요. 모두 성투 이렇게 응원 남겨주셨고요. 렛츠고고님 오셨네요. 모두 반갑습니다. 마로니에님 출석 인사드려요 하면서 다들 일찍 나오셨네요. 저는 정오에 출석하는데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오에 이렇게 인사를 주셨네요. 동우동우님 오셨습니다. 희재앵커님 안녕하세요 라면서 인사 남겨주셨어요. 다들 주말에 즐겁게 보내고 오신 것 같습니다.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똘똘 아이공님, 네, 이럴 줄 알았지. 이 묘비명 마음에 드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또 중강스님 것도 한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괜히 왔다 간다 라는 말.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한마디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칠봉이님도 오셨어요. 헛, 조금 늦었네요 하면서 기다렸어요 라고 웃음 표시 남겨주셨고요. 아하님도 지기님들께 인사 남겨주고 계시네요. 별과시님, 오랜만에 정대에 출석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주셨어요. 별과시님 별일 없으셨어요? 진짜 오랜만에 출석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눈팅 해주셨던 거 맞으시죠? 자주 인사 나누고 싶네요. 체리 농사꾼님, 드디어 월요일이네요. 주말 너무 길어요. 보고 싶었어요 하면서 하트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또 목소리로 접해서 더 친근감 있게 느껴지는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체리 농사꾼님이신데 애교가 많으신 것 같아요. 하트 오늘도 빵 박아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체리 농사꾼님. 뿌잉뿌잉 장세미님, 안녕하세요. 주말 공연 잘 보고 왔습니다. 관객 호응도 좋았고 처음으로 클래식 콘서트 이런 거다 느낄 수 있었어요. 맞다, 공연 다녀오셨죠. 17일 날 즐겁게 보셨다고 하니까 너무 뿌듯합니다. 다른 분들도 즐거우셨을 거라고 믿고 싶네요. 차피디님도 지금 남겨주셨어요. 묘비명 하니까 생각나요. 이만하면 잘 살았다. 이 정도면 좋을 것 같네요. 차피디님 멋진데요. 아직 아니니까요. 그거 말고 다른 걸로 또 생각해 주세요. 아직 살 날이 너무 많이 남으셨잖아요. 그쵸? 정오의 데이트 관련해서 또 남겨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무리수 던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별아별아님, 희재님 반가워요 하면서 웃음 표시 남겨주셨어요. 반갑습니다. 핑크퐁님도 오랜만에 남겨주셨네요. 희재 앵커님 반가 오늘도 멋져요 해주셨습니다. 제 옷이 좀 오늘 영부인 같지 않나요? 시작하기 전에 FD님과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영부인 같다고 해주시더라고요. 종목 상담으로 오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인사 들으니까 어느 정도 기운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월요일 조금 찌부둥하지만 기운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전망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첫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시청자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출발하고 계신데 어떠세요? 좀 이번 주 잘 되실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뭐 오늘 좀 괜찮으니까 잘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지난주에 너무 힘들었어서 아유, 이번 말도 주는 못해요. 그쵸. 이번 주 좀 보상 심리가 다들 커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을 갖고 계세요? LG생명과학이요. LG 생명과학이요? 네, 예. 네, 얼마에 사셨어요? 43,500원이요. 43,500원이요. 네네. 지금 오래됐어요, 좀. 오래되셨다고요? 네네. 그럼 이게 지금 연초부터 쭉 올라선 건데 조마조마하셨죠? 네네. 그동안에 좀 인내심에 어떤 뿌듯한 결과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거의 다 온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또 거래량도 많이 나오고 있고 엄청나게 올라서고 있어서 이제 매도 시기가 아닐까 싶으시다고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건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매도 시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네, 먼저 고생 많으셨고요. 축하드려요. 지금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이신데 좋은 전망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LG생명과학 첫 종목 박준현 운용력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운용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LG생명과학이 연초부터 이렇게 또 잘 올라왔는지 저도 잘 몰랐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하셨대요. 지금이 매도 시기인가요? 예,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은 이제 주가 최근에 상승한 부분 자체가 예상한 이제 계절적으로 4분기 때 그 기술 로얄티가 들어옵니다. 2013년도도 예상 한 100억대 들어왔고 아마 이번 4분기 때도 한 70억 정도가 좀 유입이 좀 될 거예요. 그러면서 4분기 실적이 좀 좋아지면서 연간 전체적으로 누계적으로도 이제 영업이익이 좀 흑자 전환하면서 단기 수익도 회사 기술 로얄티가 들어온 시점에서는 이익이 좀 크게 증가하거든요. 2013년도에 같은 경우도 4분기 때 100억 정도 좀 돈이 좀 들어오면서 연간으로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예상들이 올해 이제 3분기 때 이제 실적이 좀 괜찮았기 때문에 2014년도 로얄티 들어온 수준 정도의 이익은 좀 증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은 이제 더 들어가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쪽이고 또 예산은 이 부분 자체가 이제 크게 부각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분기 단위로 해서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면 주가가 많이 가죠. 그렇지만 그 1년에 한 번씩 4분기 때 들어오는 그런 수출, 일회성 이익에 반영이 된다는 것을 일단 염두에 좀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예상한 이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자체는 아마 2016년도 이후에 그 차세대 당뇨성 치료제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아마 2017년도 정도, 16, 17년도 가면 기술 로열티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부분들이 돼야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전개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또 주가 실적 부분 자체가 주가에 지금 반영이 좀 됐어요. 그렇지만 제가 좀 보유하라는 이유 자체가 일단 수급도 좀 괜찮고, 또 과거에 좀 보니까 2014년도에도 기술 로열티 100억 정도가 유입되는 시점에서 주가가 6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제 처음 분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겠지만 이번 어떤 상승은 거기까지는 전개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것도 이미 알려졌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는 상태였는데 기술 로열티가 들어오다 보니까 주가가 단기간 급등해서 6만 2천 원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기대 수익은 좀 낮춰야 되는데 일단 수급도 괜찮고 또 기술적으로도 오늘 4만 2천 원대를 강하게 상승 돌파를 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굳이 뛰어내릴 필요는 없다고 좀 보고 있고요. 주봉상으로 본다 한다면 걸칠 수 있는 선이 일단 4만 6천 원, 4만 8천 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일단은 4만 8천 원에서 5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으니까 일단 4만 8천 원 정도에서 5만 원 정도 사이에서 분할배도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저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조금 더 기다려보실 의향 있으세요? 네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네. 조금 또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네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감사합니다. LG생명과학 긍정적으로 나오네요. 48,000원에서 5만 원까지 우리 시청자님 기다리신 보람 있게 좀 좋은 성과 보시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렛츠고고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에요. 게시판 사연입니다. 녹십자 MS입니다. 29,000원에 들어가셨고요. 30%. 지금 보니까 굉장히 좀 고점을 노리셨던 것 같아요. 지금 28,700원 오늘 장에서는 좀 내리고 있는데 이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될지 들어보겠습니다. 운용량님 이어서 녹십자 MS인데요. 이 종목이 잘 올라가는데 거의 고점에서 잡으셨어요.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종목은 이제 작년에 좀 제일모직 상장된 시점에서 상장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제일모직 쪽에 시장이 관심이 좀 쏠리면서 시장에 주목을 못 받다가 나중에 이제 후발적으로 이제 주가가 좀 반영돼 있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공목 주가가 많이 떴습니다. 공모가가 6,000원이었거든요. 6,000원인데 지금 28,000원까지 올라왔으면 주가가 거의 뭐 5배 가까이 올라왔네요. 주가가 올라와서 어떻게 보면 기술적 지표에서 하나 본다 한다면 거의 뭐 과열되는 수준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은 혈액액 쪽입니다. 혈액 보관 쪽이고 일부 진단 시험 관련해서 간암이라든가 에이즈, 호흡기 질환 관련해서 제품을 만든 회사를 봐야 될 것 같은데 혈액 보관 쪽에 32%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 아주 크게 성장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보면 최근에 본 매출 2012년도의 동향을 보게 되면 거의 연간 매출액 기준에서 한 10% 정도 성장하는 그런 회사인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실적 자체도 보면 오히려 2012년도, 13년도 사이를 본다 한다면 영업이익 자체가 지금 역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어떤 그 분기 단위 3분기 실적을 좀 보려 한다 한다면 크게 증가된 그런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즉 연간 30억 정도 이익 난 회사니까 현재 시가총액이 3천억 되면 정말 주가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당 EPS가 지금 본다 한다면 300원이거든요. 300원이 현재 주가 3,000원이잖아요. 3,000원. 즉, TER 기준에서 100배입니다. 100배. 100배면, 상장된 이후에서 수급적인 수급의 우위에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접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현재 기술적으로는 지금 아직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계속적으로 양봉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꺾인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오늘 주가 상승 자체가 전반적으로 중소형 종목도 육축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어제 고점을 좀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주춤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일 주가 자체가 27,000원 아래로 내려온다 한다면 주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27,000원 정도 수준에서는 좀 매도를 좀 하셔야 좀 될 것 같고요.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상승률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공모가를 염두에 좀 두시고 현재 가격대 정도 전에서 반등 나온 이제 매도해서 리스크 관리하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겠습니까? 현재 가격대에서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대 수익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짧은 반등 시점에서 매도하고 나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왜 샀을까요? 흑흑 하면서 이렇게 울고 계시는데 진짜 너무 높은 가격대에 들어가셔서 사놓고도 걱정이셨을 것 같아요. 아마 추가 하락도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반등을 이용해서 좀 나오는 전략 좀 잘라내자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전망도 나오니까요. 한 번 더 고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엣지고고님 기운 내시길 바랄게요. 조금 속상한 진단이 나왔네요. 두 종목을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녹십자 MS, LG 생명과학 함께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음악회 잘 다녀오신 것 같아요. 다들 KRS MM님도 저 잘 다녀왔습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인사 남겨주셨고요. 체리 농사꾼님은 아끼는 후배에게 값진 선물로 드렸었대요. 좋은 선물, 좋은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또 좋은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여러분들께 이벤트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뿌잉 장세민님께서 묘비명에 대해서 상한가 잘 먹고 간다 이렇게 남겨주실 거래요. 그리고 체리 농사꾼님은 따따블도 잘 먹고 간다. 너무 유쾌하신데요. 똘똘 아이공님께서는 난 간다 빠이라고 남겨주신다고 하시네요. 이거 되게 심오하게 시작하려고 했던 건데 유쾌한 묘비명 너무 좋은데요. 쿨하고 좋습니다. 핑크퐁님 정말 열심히 멋지게 살았다. 좋네요. 더할 나위 없었다라고 남겨주신 분도 지금 보이시고요. 지금 보니까 별나라님께서 모르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19일이 시인의 날이라고 하네요. 몰랐습니다. 벌써 4회째 맞이하면서 2010년부터 시인의 날이 제정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좋아하는 시인 있으세요? 저는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 좋아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어떤 시인 좋아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얼마 전에 또 아르때 저희 회사에 백석 시인 관련해서 강연회가 또 있었는데 그때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시인의 날 잘 기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조금 의미가 다르지만 심리 테스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가 올해 운세를 찾아보니까 애정운이 엄청나대요. 보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올해 뭔가 기대감이 커진 한 해가 될 것 같다 싶어가지고 마음이 벌써부터 설레더라고요. 여러분도 올해 운세 한 번쯤은 다 보셨죠? 이렇게 띠별 운세 혹은 별자리 운세 많이 있잖아요. 오늘은 이성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 이런 운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꿈속에서 당신이 늘 그리던 이상형과 함께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스카이 다이빙 중인가 봐요. 그런데 갑자기 낙하산이 망가져서 밑으로 갑자기 떨어지게 됐어요. 자, 여러분이 낙하한 이 지점 어디일까요? 4개 중에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 정상. 이거 정말 꿈속 이야기죠. 2번 계곡 아래. 안 다치면 너무 다행이고요. 3번 자신의 집 앞. 4번 유원지. 어디로 떨어졌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산 정상으로 갈래요. 여러분들께서 몇 번으로 선택을 해주실까요? 지금 보니까 별아별아님하고 동우동우님하고 끼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너무 웃겨요. 빨리 선택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똘똘 아이공님께서 자신의 집 앞에 떨어졌다고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마로니에님께서는 저와 비슷하시네요. 산 정상에 뚝 떨어지셨어요. 저도 딱 정상에 떨어져서 왠지 이렇게 아래를 쭉 바라보면서 이렇게 은은하게 나의 이상형과 같이 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1번과 3번 그리고 별나라님께서는 4번 유원지로 뚝 떨어지셨습니다. 자, 그 밖에 많은 분들께서 지금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결과로 한번 천천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1번 산 정상을 택한 우리 시청자분들 가입합니다 님도 지금 1번 해주셨고 체리 농사꾼 님도 같이 산 정상에 떨어지셨습니다. 산 정상이 좀 붐비겠어요. 지금 많이 좀 떨어지신 것 같아요. 자, 1번은요. 이성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명 쿨가이 혹은 쿨걸, 오픈마인드예요. 모임에 자주 나가는 등 만남의 기회를 가진다면 올해 특히 가까운 미래에 화려한 애정운이 찾아올 겁니다. 저 진짜 올해 애정은 좋은가 봐요. 기분이 많이 좋네요. 지금 별아별아님도 산 정상해 주셨습니다. 별아별아님 올해 애정은 매우 좋을 거라고 나오는데요. 가입합니다 님도 그러시고요. 마로니 님도 그러시고 우리 산 정상에 모이신 분들 조만간 좀 화끈한 연애운이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기분이 듭니다. 2번으로 넘어갈게요. 동우동우 님께서는 2번 선택해 주셨어요. 계곡 아래에 떨어진 당신은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이 식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애뿐만 아니라 삶의 전체적인 온도가 식은 건 아닌 건가요? 너무 차갑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연애 이전에 어떤 분야든 열의를 가질 목표를 만들어 보는 게 필요하겠어요. 동구동훈이 오늘 조금 시작부터 운세가 좋진 않네요.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뭔가 의욕 넘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딱 안 맞는 것 같아요. 계곡 아래 떨어지신 분들은 전반적으로 이성뿐만 아니라 삶의 전체적인 온도가 식어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좀 뜨겁게 타 올라주시길 바랍니다.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구슬처럼님 3번 해주셨고 702님도 익숙한 집 앞에 너무 떨어져 있을 거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남겨주신 우리 똘똘을 아이공님도 3번 해주셨는데요. 자신의 집 앞에 떨어진 당신은 이성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타입입니다. 하지만 적극성이 없어 좋아한다고 해도 먼저 다가가질 못해요. 스스로는 적극적인 눈빛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끝입니다. 행동으로 옮겨보는 게 어떨까요? 라는 조언까지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신가요? 이렇게 3번이신 분들이 꽤 많아요, 사실. 그쵸? 소극적이고 다가서지 못하고 그냥 옆에 있는 건데 나 오늘 굉장히 다가갔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많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원지 택해주신 우리 별나라님 계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유원지를 택하신 분들은 이성의 사랑이라는 감정보다 우정의 감정을 더 많이 느끼시는 사람입니다. 장난치고 즐겁게 놀 수 있는데 다만 로맨틱한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상대가 비슷한 성향이라면 잘 맞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서운해할 수도 있으니까 때로는 로맨틱한 성향이 필요해요 라고 조언도 나옵니다. 맞을까요? 우리 별나라님 굉장히 로맨틱하신 분일 것 같은데 오늘 조금 신빙성 떨어지는 심테스트 가져와서 굉장히 민망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우동우님께서도 얼마나 이성에 관심이 많은데 완전 틀리다고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별아별아님은 조만간 우리 상정상에서 만나요. 싱싱한 회와 쇠주 한 잔. 얼마나 맛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좋네요. 구슬처럼님은 그냥 집에서 떨어지는 게 일반 상식 아닌가요? 아니죠. 그래도 산 정상에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구슬처럼님께 말도 안 되는 태클을 건 것 같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심테스트 통해서 조금 신빙성 떨어지는 테스트를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부터 온 종목 해결을 좀 도와드릴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디서 전화 주셨나요? 집에서요. 집에서 전화 주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서울에 계신가요? 아니요, 지방입니다. 멀리 계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이렇게 전화를 주셨을까요? CJ 홈쇼핑. CJ 오쇼핑이요? 예. 네. 얼마에 사셨어요? 22만 4,100원이요. 22만 4,100원이시라고요? 예. 몇 퍼센트나 담으셨나요? 50%요. 50%요? 예. 시청자님 비중을 좀 늘리셨어요? 아니요, 원래 갖고 있던 비중. 처음부터 50%를 담으신 네. 거예요? 들어가실 때 조금 부담스러운 비중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조금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그게 네. 이제 또 올라갈 거란 기대 폭에서 조금 많이 사봤거든요. 그러셨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들어가신 건가요? 예, 최근에 들어간 거예요. 네. 지금 22만 3천 원인데 오늘장,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셨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근데 오늘 이제 내리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 싶으셔서 전화 주신 게 아닐까 싶네요. 예. 네. 혹시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이 가격대를 바닥으로 보셨는데 반등치 어느 정도 예상하고 들어가셨어요? 반등치는 적어도 한 25만 원 이상만 되면 좋죠. 25만 원 정도 예상하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가격 전략까지 그럼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예. 네, 잠시 기다려주세요. 네, 운용령님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운용령님, 네. 네, 이번에 CJ 오쇼핑인데요. 내수 경기에 대해서 과연 잘 살아날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이 딱 바닥이지 않을까 하셔서 딱 잡으셨대요. 25만 원까지 잘 갈 수 있을까요? 네, 낙폭 과대로 좀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요즘 CJ 오쇼핑을 중심으로 한 홈쇼핑 관련주라든가 백화점 관련, 이른바 소비 유통 관련 종목들이 정말 흐름이 안 좋습니다. 홈쇼핑 관련 종목도 CJ 오쇼핑이라든가 최근에 대해서 거의 신저가까지 내려왔는데, 국내 내수 소비 경기 침체 영향이라 좀 봐야 되겠죠. 정부의 7, 8월 달에
내수 경기 활성화 정책 때문에 약간 어떤 그 하반기 때 경기가 살아나지 않겠는가 그런 전망이 있었는데 좀 살아나지 않고 있는 부분 자체가 이미 그런 국내 산업 동향에서 소비 경기 위축 자체가 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관련 기업들의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관련 기업들이 그렇게 실적이 크게 하향 조정되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경기 관련 종목들에 비해서 너무 기대치가 컸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그 유통 관련 종목들은 주가는 거의 저점권에 형성된 게 아닌가. 과거에 3년 동안 밸류에이션을 보니까 가장 CJ 홈쇼핑이라든가 현대 홈쇼핑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련 홈쇼핑 관련 종목들 거의 과거 3년 동안 거의 밸류에이션 자체 저점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CJ 홈쇼핑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악재 요인이 있죠. 팀원 회사 티켓몬스터죠. 티켓몬스터 인수 참여하겠다는 부분 자체가 악재로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실제로 증권가에서 그 인수 때문에 인수 자금 자체가 1조 5천억이나 되거든요. 예상한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되는데 그 시가총액에 막막는 돈을 좀 투자하니까 또 그 티켓몬스터라는 회사 자체가 지금 실적이 적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우려감이 주가가 CJ 홈쇼핑과 약세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실적이 조금 전에 하향 조정이 된 것도 아니고 거의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주가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종목 이제 40만 원대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40만 원대에서 이제 근처에서 매수하시는 분들 상당히 고생할 것 같은데 40만 원 주가가 상승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이 40만 원대 보고 주가 많이 빠졌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40만 원대는 그거는 염두에 두시 마셔야 됩니다. 40만 원대는 중국 시장에서 성장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였던 건데 실제로 중국 시장에 관련해서 예사가 매출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홈쇼핑 관련 종목들에 비해서 낙폭이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님이 약 20% 정도 일단 반등을 좀 본다고 그랬었는데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 자체는 거의 물론 저점이 지난번 11월 달에 20만 6천 원대가 이탈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밸류션을 봐서는 이탈할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는 것 같고요. 일단 반등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6만 8천 원대 27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 수익을 목표 가격을 놓고 반등 염두에 두는 어떤 매매 전략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들어보셨는데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서 수익 보시겠어요?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아마 작년 보니까 작년 11월 달에 최저가를 한번 찍었는데 네. 그게 아마도 계속 이어지면 이제 이걸 또 매도를 다시 되팔아야 되나 생각도 지금 덜 갖고 있거든요. 네, 손절 가격을 그럼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박준현 운용령님, 손절 가격 라인을 얼마로 정해야 될까요? 이 종목은 손절 안 하셔도 됩니다. 손절을 해야 되는 업종과 종목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저는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던 종목들은 손절매 원칙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쪽이고요. CJ 홈쇼핑이라든가 내수 관련 섹터들은 그렇게 실적의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다. 이 종목은 추이를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연간 2,500억 정도의 지속적으로 지금 4년 동안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현재 주가 이탈한다 한다 하더라도 여유가 있으시면 보유를 좀 해도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자체가 PER이 지금 9.6배입니다. 과거에 3년 동안 평균 PER이 지금 14배, 15배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 부분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급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반등은 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관점에서 짧게 20만 6만 원 정도를 반등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들어보셨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예, 네,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수 섹터 문의가 많이 들어오네요. CJ 홈쇼핑 오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게시판 종목도 하나 살펴드릴게요. 증권통으로 박토스님께서 오랜만에 남겨주신 종목이 아이디스입니다. 12,500원에 들어가셨고요. 30% 들고 계세요. 지금 매수가를 소폭 웃돌고 있는 구간입니다. 아무래도 지난주에 좀 따라잡기 하시지 않으셨을까? 보니까 1월 중순부터 초부터 쭉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앞으로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진현 운영위원님, 아이디스 전략까지 한번 살펴주세요. 네, 아이디스는 현재 시장에서 모멘텀 측면에서 그게 나쁘지 않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CCTV가 촬영한 그 영상을 디지털로 변환해가지고 저장하는 그런 디지털 영상 저장 장치가 그 DVR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그 기업이거든요. 최근에 CCTV 자체가 계속 오늘 어제 주말에도 나왔지만은 고속도로의 CCTV 속도 측정이라든가 구간 단속 비율을 계속 늘린다는 전망이죠. 그런 것도 계속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영상 저장 장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시장 자체도 괜찮습니다. 회사는
중성 종목이지만 살짝이 앞잡이 계산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채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무차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부채 비율이 10% 정도 안 되는 회사니까, 그래서 거의 이익 자체가 거의 단기 수익으로 영업이익 자체가 반영되는 그런 회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당도 보니까 회사는 300원 정도 꾸준히 하는 회사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조금 길게 투자해도 되는데, 그렇지만 성장성이 그렇게 아주 뛰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더디게 좀 진행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목표 가격은 14,800원 정도까지는 보니까 물량대가 14,800원, 15,000원대 이상에서만 물량이 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약간 좀 대기시동평 장을 좀 받고 있지만은 직전 고점 근처죠. 여기 돌파한다면 14,8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14,800원까지 들고 가보자. 아이디스 전략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봤습니다. 두 종목도 함께 했네요. 아이디스와 CJ 오쇼핑으로 좋은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등산할 때 어떤 술을 드시느냐 이런 얘기들 게시판에서 오고 가고 있습니다. 산행시에 술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게다가 날씨도 추워서 다치면 정말 큰일 난다고 하니까요. 절대 음주 안 됩니다. 저는 꼭 이런 말을 드리고 싶네요.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파생왕 레드님께서 연초부터 아프셨대요. 장염 때문에 죽다 살아났다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바이러스성 장염이 와가지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저 지옥에 다녀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맛봤어요. 아무래도 우리 파생한 레드님도 주말에 내내 좀 고생을 하셨던 것 같은데 따뜻한 물 드시고 기운 차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연초에 아팠으니까 저희 좀 아무 일도 없겠죠, 앞으로? 그렇게 믿고 싶네요. 오늘 이 얘기와 좀 관련이 깊은 사연이 좀 왔어요. 올해 30살 맞이한 은행원 성유나입니다. 연초부터 버스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네요. 버스에서 손잡이 잘 잡고 서 있었는데 급정거하면서 옆에 남자분이 손잡이를 잡지 않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를 격하게 치고 제가 운전기사 옆에 그 카드 리더기까지 튕겨져 나가면서 다치게 됐습니다. 너무 놀라서 앉아보니 허벅지에서 피가 철철철. 울면서 그 남자분한테 따졌더니 사과하고 보상해 주시기로는 했는데요. 글쎄 그 남자분께서 스마트폰 보느라고 손잡이를 안 잡고 있었다지 뭡니까? 인생이 나만 잘한다고 화를 피해가는 건 아닌가 봅니다. 우울하네요. 액땜한 거겠죠? 위로해주세요. 라는 사연이 나왔습니다. 진짜 이런 걸 보고 액땜했다라고 위로를 많이 하거든요. 연초에 특히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날 그 한 해에 있을 더 나쁜 일들을 피해간 거다 이렇게 어른들이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아마 성윤아 씨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크게 다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마음의 위로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분이신데 상처 안 남겠죠? 얼마나 서러우셨을까. 진짜 말씀대로 이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큰 피해를 봤을 때 진짜 서럽거든요. 운전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내가 나만 잘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닐 때가 참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를 위로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완쾌하시길 바라고요. 연초에 이런 일이 있으면 진짜 더 조심조심하게 되면서 아무 일도 없게 무난하게 한 해가 잘 이어진다고도 하니까요.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위로밖에 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죄송하네요. 우리 게시판 지기님들도 우리 성윤아님 많이 위로 좀 해주세요. 아까 보니까 파생한 레드님도 고생을 하셨다고 하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아별아님도 장염이 유행이래요. 다들 조심하세요. 라면서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동우동우님도 혹시 주말에 걸렸던 그 장 트러블이 장염일 수도 있겠다. 라면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하셨다고 고생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다들 문제네요. 다들. 별나라님은요. 이 사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아이고 문제야 문제. 핸드폰이 문제예요 하셨습니다. 진짜 스마트폰 하면서 버스나 지하철이나 안 잡고 있다가 화 당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새롭게 또 사랑스런 그녀님께서 오셨어요. 안녕들 하세요. 지각 인사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스런 그녀님. 주말 재밌게 보내고 오셨죠? 별아별아님 2015년에 더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 유나님 토닥토닥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마음이 너무 따뜻하신 분 같습니다. 정대 오려고 사랑스러운 그녀님 부지런히 달려오셨대요.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남은 또 30분, 20분 열심히 한번 달려볼까요? 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원 종목 해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가래에 살짝 걸리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저 종목이 매일 유업이고요. 아, 우유. 얼마에 사셨어요? 예, 37,300원에 한 17% 정도 되거든요. 네, 17% 37,000원이요. 예, 예. 조금 높을 때 들어가셨네요. 네.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글쎄, 요 근래 많이 내렸는데, 네. 하락을 했는데, 여기 좀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해서, 매수 단가를 조금 낮춰도 될 수가 있는 건가? 네.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네. 32,0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데 네. 추가 매수로 적합한 시기일지 이런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번에는 부자왕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초량주 클럽의 부장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매일 유업을 좀 진단해 주셔야 되는데요. 37,000원에 조금 높이 들어가셨는데 계속 밀리네요. 지금 추가 매수 긍정적으로 보세요. 자, 매일 유업이라는 회사는 이제 음식료 업종에 좀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고 좋은 회사긴 합니다. 그러나 주식이라는 것을 단기적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많이 떨어졌다 싸 보인다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식은 올라갈 때 사야 되는 겁니다. 이 종목은 37,000원대부터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단계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요즘 뭐 우유값 올라가니까 우유값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안 팔리고. 그런 측면도 있고 수출도 좀 돼야 되는데 그런 면도 좀 약하고. 자, 일단 동사의 EPS 측면에서 보면은 1,600원에 좀 고정돼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2%대에서 3%, 4%로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정체 국면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BPS 자체가 25,000원, 27,000원 합니다. 그러나 현재 주가로서는 장기적인 트렌드 자체가 추세 하락 구간에 와 있고요. 일봉, 주봉, 월봉 모든 제 지표가 행보 후 하락 하단 부분이 약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3만 원대 지지 여부 대단히 중요합니다. 37,250원에 매수하셨는데 17% 비중 가지고도 지금 수익 내기가 어렵고 손실 나 있는데 추가 매수는 저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반등이 들어와도 동 종목은 기술적인 추세력 기법에서 보면은 무너졌어요. 그래서 직전 저점 31,450원짜리 대단히 중요한 자리고 지금 여기서 좀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릴지 말지 보고 있는 자리인데 아시겠지만 36,000원, 37,000원 그 매수 구간 자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매물벽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고자 하는 대기성 매물이 많다. 저는 36,000원, 37,000원에 오면은 반등 들어오는 자리니까 빠져나오는 전략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31,500원 근처 거기서 32,000원 지금 자리인데 지금 자리에서 지지를 못 받는다면은 비중 줄이라 17%에서 더 이상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부자왕 전문가님의 의견 같이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네. 매일 유업에 대해서 좀 전략을 간단하게 들어봤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종목도 한때 참 많이 올랐던 종목 가운데 하나네요. 구슬처럼님의 휴온즈입니다. 55,600원에 들어가셔서 50%. 이분께서는 지난 연말에 밀렸을 때 또 잘 잡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좋은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앞으로 얼마까지 또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거의 지난해 고점이 65,000원대였는데 기대할 수 있을까요? 부장 전문가님 휴온즈 이어서 전략 한번 주세요. 예, 조금 전에 본 종목하고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동 종목은 의약품 제조 쪽 판매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수익성이 좋은 말하자면 마진을 높게 내는 우수한 작지만 강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부채 비율 60%대 유보율이 2,000%나 되고 자본금 57호 아주 소형회사입니다. 그러나 시가총액 측면으로 보면은 상당히 좀 높죠. 자본금 56억짜리에서 시가총액이 6,400억대 정도 되니까요. 이런 종목을 사셔야죠. 주가는 올라가면서 상승 조정 후에 따라서 횡보하면서 다시 추세 상승을 노리는 종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업이익률이 17% 거의 20% 수준이 아까 말씀드린 종목은 영업이익률이 5% 미만 2% 3%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좋은 종목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런 종목을 사가지고 뭐 EPS 1,600원이니까 16,000원에 뭐 5배 된다. 그래서 비싸다. 또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BPS 10,000원밖에 안 나와요. BPS가 10,000원이라는 얘기는 장부상에 나와 있는 자산 가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PBR 5배가 비싸다고 볼 수는 없어요. 통상적으로 보면 시장 가격은 그 회사의 성장성이라든가 부가가치 창출에 따른 미래 수익률 가치를 현실화시키기 때문에 지금 6만 원이라 그러면은요. BPS 만 원으로 보면 6배, 거의 5배 이상이죠. 주가가 이렇게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동종목은 추세 상승이 좀 더 이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수익이 나 있고 55,600원이면은 지난번 고점이 2014년도 10월 정도에서는 거의 한 65,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가격 조정에 따른 기간 가격 조정을 잘 받았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요. 보유하십니다. 어디까지 보유할 수 있냐면은 직전 고점 자리라고 할 수 있는 6만 원까지 보시는 거는 아무래도 이분이 욕심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50% 이상의 비중이 좀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요. 동종목에 대해서 6만 원서부터 6만 5천 원 사이 구간에 들어오면은 차익 실현 좀 하자 말씀드리고 너무 비중이 많습니다. 50%면은 저는 한 30% 정도가 좋지 않겠나 보고요. 일단 손절 라인은 5만 5천 원 지금 자리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은 5만 5천 원대 매수한 자리 있죠, 그죠? 그 자리 전에 오기 전에 챙기는 게 좋겠죠. 지금 5만 9천 원대인데 빠지게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 5선이 생명선입니다. 5선. 단기 일봉선상의 5선이 생명선이기 때문에 5선과 10선을 지지 기반으로 해서 저는 단기 목표 6만 원, 직전 고점 6만 5천 원까지는 중기적으로 보유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예. 네, 비중 줄이고 6만 원부터 6만 5천 원까지 차익 실현 구간으로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구슬처럼님의 효은즈까지 두 종목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보이는 라디오 이제 정오의 데이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에는 미각 데이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시피, 맛있는 레시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어떤 음식일까요? 아마 각 국가마다 아주 전통 음식이 있는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비슷비슷한 음식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요. 밀가루 반죽에 야채나 고기, 생선을 이렇게 안에 싸먹는 만두라고 하는데요. 중국에는 딤섬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만두가 있고 스페인에서는 엠파나다가 있고요. 미국과 유럽 쪽에서는 이 파이 속에 다진 고기를 넣어먹는 고기파이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손쉽게 먹을 수가 있는 건데 물론 딱 만들어진 만두 자체를 먹는 것도 너무 맛이 있지만 이 만두를 펴서 먹는 야채랑 같이 이렇게 나서 먹는 비빔만두도 요즘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서 제가 비빔만두를 오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레시피가 너무 쉬워서요.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 야식으로도 좋고 지금 술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안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완성본을 이렇게 보시면요. 전체 만두피에 맛있겠죠. 비빈 야채를 같이 싸먹는 요리가 되겠습니다. 너무 맛있겠죠. 매콤달콤한 비빔 만두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료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자, 만두피와 함께 싸먹을 야채가 꼭 필요하겠죠. 여기에는 깻잎, 양배추, 김, 당근, 오이, 식감을 돋울 사과나 배 다 좋고요. 특히나 좀 팁으로 드리면 쫄면 같은 거 드실 때 넣어 먹는 야채들 혹은 쫄면 면도 괜찮으니까요.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그 재료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만두피 필요하겠고요. 또 비빔 소스가 생명이에요. 비빔 소스에 들어갈 그 재료는 고추장 2숟갈, 그리고 설탕, 꿀, 참기름, 배즙과 매실액이면 충분합니다. 자, 지금부터 레시피 그럼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너무 쉬우니까요. 아마 듣기만 해도 싹 외워지실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비빔 소스 만드실게요. 비빔 소스에 그 재료를 넣고요. 설탕이 잘 녹도록 저어주시면서 먼저 소스를 준비해 줍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만두피를 뜨거운 물에 데쳐서 부드럽게 만들어준 후에 프라이팬에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쪽이군요. 이렇게 약간 탈 정도로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준비된 야채들을 비빔 소스와 함께 버무려 주시면 되겠어요. 이때 잘 비벼야 되고 간이 또 잘 맞아야 이 비빔만두의 그 생명 맛이 살아나니까요. 이런 부분들 맛 보시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비빔 야채를 만두피와 이렇게 나란히 놓고 하나씩 이렇게 싸 드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맛있겠죠? 혹시 드셔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이
만두피, 비빔만두라고 하면 되겠죠? 이 비빔만두의 매력을 좋아하는 이유가 만두피의 고소함과 야채의 그 아삭함을 정말 따로 하지만 조화롭게 느껴볼 수가 있어서 그 원래 우리가 먹는 만두와는 조금 다른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져온 야채 비빔만두 오늘 저녁에 한번 드셔보시는 거 어떨까요? 네, 비빔만두 드셔보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별나라님은요, 너무 맛있어요. 딤섬처럼 만들어서 만둣국을 오늘 해 드셨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도 제 마이클 제이 폭스님께서는 만두라기보다는 쌈 같은데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일종의 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만두피 따로, 야채 따로 해서 쌈 싸드시면 진짜 맛있으니까요.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강추합니다. 별아별아님도 희재님 재료만 봐도 침 넘어가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저녁 만둣국으로 찜 당했네요. 이 비빔만두도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요. 코크레 머핀이 삐지고 가셨어요. 오늘 글 남겼는데 제가 못 봤나 봐요. 제가 오늘 좀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머핀님 3번이나 다른 분께서 불러주셨는데 인사하고 이미 늦었어요. 갑니다 해주셨습니다. 가시지 마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머핀님 삐지셔서 어떡하죠? 제가 공약을 잘 지키면 돌아오시지 않을까요? 동우동우님께서는요, 지금 계속 정모 이야기를 나눠주고 계시는데, 공약 안 지키면 완전 삐질 거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사랑스러운 그녀님께서는요, 만두쌈, 월남쌈 다 너무 좋아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동우동우님께서는 정모를 하고 싶으신 이유가 누님들 너무 좋아하신다고 이렇게 우리 게시판 지기에 계시는 누님분들께 애교를 부리시는 것 같아요. 애교가 정말 많으신 분 같습니다. 종목 상담으로 저희 또 이어가 볼게요. 또 연결이 되고 있네요. 지금 전화가 왔다고 하니까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점심은 드셨어요? 아직요. 아직요. 알겠습니다. 빨리 도와드려야겠네요. 네. 어떤 정보 갖고 계신가요? 블루콤을요. 네. 14,100원에 30%를 갖고 있는데 네. 지금 많이 이렇게 올라가질 못하고 네.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내리면은 좀 물타기를 할까 싶어가지고요. 물타기도 고려하고 계세요. 30%시라고 하셨죠? 네. 적진 않은 비중이신데 너무 답답하셔서 그런 결정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바로 한번 그럼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시청자님. 예. 네, 자 이번엔 객장으로 가볼게요. 하나투자증권 황정훈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투자증권 황정훈입니다. 네, 블루콤입니다. 30% 들고 계시고 14,100원대 들어가셨어요. 지금이 추가 매수로 좋은 시기가 될까요? 예, 블루콤 14,100원이시면은 차트상 지지선 라인에서 좀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한 8, 9월 달에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글쎄요, 일단 이제 이 업체 블루콤 이름에서부터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 이쪽이 이제 매출이 한 7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비중 LG전자의 그 스마트폰 쪽에 블루투스 이어폰 헤드셋 이쪽으로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LG전자의 스마트폰 실적이 또 좋은 듯 했다가 작년 2, 3분기만 해도 G3의 반응이 좋으면서 좋은 듯 했다가 그 이후에 또 아이폰 6라든가 이런 것들에 밀리면서 또 좋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비중의 실적을 담당하는 그 LG전자의 그런 블루투스 헤드셋 부분이 좀 약했다. 그런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많이 내려왔고요.
다만 뭐 중국의 그 샤오미라든가 이런 쪽으로의 그런 스피커 또 뭐 각종 뭐 진동 모터라든가 이런 부품들은 또 중국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4분기 실적이 2월에서 3월 정도에 이제 발표를 할 텐데요. 실적 자체는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실적이 늘어날 테고 2월, 3월 실적 발표 시즌까지는 좀 더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국 비중이 매출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목표가는 15,000원 정도에서 단기적인 목표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15,000원 부근에서는 비중을 축소하시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글쎄 추가 매수는 일단 지금 모든 지지선이 깨져서 다시 역배열 상태로 지금 놓여 있고 오늘 하락도 좀 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30% 비중이시면 많으시거든요. 여기서 40%, 50% 비중을 늘리시기보다는 좀 더 보유하셨다가 반등 시 15,000원 부근에서 비중 축소, 지금은 보유, 전저점 이탈 라인, 글쎄요 11,000원까지 다시 오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저점을 높이면서 다시 좀 반등 추세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뭐 11,000원 정도를 손절가 라인으로 대응하시고 손절보다는 보유 후에 15,000원대에서 비중 축소 이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30%씩 가져갈 만큼의 모멘텀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비중 확대는 조금 신중하자는 의견이 나오네요, 시청자님. 네, 잘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격 전략 참고해 주세요. 예.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오늘 마지막 종목 될 것 같아요. 증권통으로 벼락식혜님께서는 BH 문의 주셨습니다. 11,600원에 30%인데요. 지금 너무 많이 밀려있죠. 어떻게 봐야 될지 바로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BH 올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예, 좀 많이 밀려 있다가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죠. 스마트폰 부품주들, FPCB의 3, 4위권 업체인데요. 스마트폰, 특히 이제 삼성 매출 비중이 높은 스마트폰 부품주는 그동안 너무 좋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근데 최근에는 삼성의 스마트폰 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뭐 조금씩 좀 주가 흐름이 좋은 모습이고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차트상으로도 좋은데요. 일단은 뭐 보유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비중을 늘리는 선택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중기적으로 10,000원까지의 좀 회복세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성장성이나 지금 실적이 뭐 아주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과도하게 빠진 것에 대한 낙폭과대 반발 매수세다. 정도로 보여줄 수 있겠고 원래 제자리를 찾아가는 10,000원대 반등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으로 10,000원대에서 비중을 일부 좀 조절하시기를 좀 추천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닥에서도 견디셨던 것 같아요. 시청자님 인내가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000원까지 보유 조금 더 들고 가자는 전략입니다. 그 가격대에서 한 번 더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BH까지 전략 함께 했습니다. 어느덧 1시간 훅 지나간 것 같아요. 오늘 정모 이야기로 꽃을 좀 피워주고 계시네요. 월요일 1시간 따뜻하게 지내왔습니다. 이번 한 주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 출발을 하고 계신가요? 그 어느 때보다 좀 벅차고 유쾌한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월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화요일 내일 12시에 뵐게요.